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가지 조건 중에서 이미 2가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EXW 조건, 그 다음에 FCA 조건, 이 2가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FAS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커텀즈란 국제 규칙에는요, 운송과 관련된, 무엇과 관련된이요? 운송과 관련된 수출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셀러 바이의 의무를 10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셀러 바이어의 의무 내용들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다. 근데 물론 이거 창작한 게 아니고요. 음, 많은 무역업자들이 운송과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쓰고 그다음에 이행을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받아왔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약간 수정을 했죠. 예. 어쨌든 기본은 인커텀즈 규정 내의 기본은 관습적으로 무역업자들이 하던 그 운송에 따른 서로 간의 그 의무의 내용들 합의해서 진행하는 이행했던 의무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줬다. 그래서 11가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1가지 조건에 10가지 의무가 기재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이제 하나하나 배워서 실제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각 조건별, 11가지 조건 중 하나하나 조건별 10가지 의무의 내용,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외우지 않고. 그거는 인커텀즈 각 조건별 10가지 의무의 내용들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걸 먼저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 풀린다. 원리. 의무의 내용의 원리, 구성의 원리를 알면 술술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그러니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인커텀즈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목을. 그래서 제목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바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다. 따라서 셀러는 특정 조건에서 어디까지 운임을 부담을 해라. 운송인한테 지급해라 셀러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조건으로 거래할 때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을 가격, 마진 포함한 가격 더하기 인커텀즈에서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해라 라고 의무로 부담한 그 부분만큼을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컨셉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네. 그러니까 셀러가 자기 돈 내야지. 그만큼 지출이 생기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건텀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의무라고 규정은 해놨지만, 그쵸? 어디까지 비용을 셀러가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쵸? 그게 셀러 니 돈 내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운송인한테 직접 줘라. 직접 줘라. 그러니까 바이어를 대신해서 줘라.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서 받아라. 물론 따로 받아도 되죠. 별도로 물건값 얼마, 운송료 얼마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가격에 플러스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건별로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기억하실 수 있다. 그 원리가 뭐예요? 두 번째 의무.
첫 번째가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위험에 대한 그 책임 분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인커터미에서 뭐 transfer of risk 해가지고 위험의 이전 순간을 딱 지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전 순간 분기점을 지정한다. 분기점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그럼 위험의 이전 분기점 이전까지 운송에 대해서는 셀러가 책임지고 운송을 해야 되고 사고 나면 책임지는 거고 그 이후 분기점 이후에는 바이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위험의 분기점, 위험 분담,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는 뭐하고 똑같다? 기본적으로 비용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주운송 구간, 항공이나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사람이 낸다 그랬어요. 그쵸? 부담한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비용 부담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그쵸? 만약에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낸다? 그러면 바이어는 선적한 다음부터 비용을 낸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커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이라는 것은 분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셀러 의무 10가지, 조건별로 바이어 의무 10가지. 근데 바이어 의무 10가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부할 필요가. 왜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정한 그 운송 구간 내에서 어디까지 비용은 내가 낼게. 그러면 나머지는 바이어가 내는 거고. 그쵸? 어디까지 운송 책임은 셀러인 내가 짓게 그러면 나머지는 바이어가 지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돼 있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세 번째.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예. 주운송 구간, 해상운임이나 항공임을 지불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를 알게 되면, 예. 세 번째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예. 간단하다. 네 번째는, 근데 보험은 누가 드느냐? 보험은 아무도 안 들어도 된다. 약속 다 가입의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CIP는 셀러가 든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들면 들고 안 들면 안 든다. 만약에 든다면 누가 드느냐?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누가 들까요? 그거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칙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상운송 구간에서 위험,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의 보험을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강이 뭐 안 좋을 것 같다 예상이 되면 뭐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부정타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해요. 걱정된다면 안 보험 들면 되고 안 들면 안 들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걱정되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의 범위 두 번째 위험의 범위를 알았다면 보험을 임의적으로 들면 누가 든다.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운송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 근데 예외적으로 ESW 조건은 수출 통관을 다 누가 해요? 바이어가 매수인이 한다는 거죠. 왜요? 물건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 들어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나가려면 신고해야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가려면 출국 신고해야죠. 요새는 뭐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물건에 대한 출국 신고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DDP 조건 제일 밑에 있는 11가지 중에 이제 순서대로 쭉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맨 밑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 맨 밑에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다 한다. 그것만 예외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품의 이전 시기는 언제냐? 그거는 위험의 분기점과 똑같다. 그러니까 원칙 두 번째로 알면 되는 거죠. 원칙 두 번째. 그쵸?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 위험의 범위. 뭐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분기점 이전까지는 그 셀러가 분담하는 거 위험에 대해서 이후에는 분기점 이후에는 바이어가 위험을 분담하는데 그 분기점 그래서 위험이 넘어갈 때 제품에 대한 인도도 일어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원칙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은 인과점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FAS 조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고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비용의 범위니까
셀러의 의무의 내용은 뭐예요? 비용 부담의 의무죠. 근데 F 조건의 F는 다 free라고 그랬어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무슨 의미로부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부담의 의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alongside ship. 선측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부두가 있고 배가 이렇게 떠 있다면 예, 여기다가 딱 갖다 부두에다 이렇게 쌓아놓을 때까지. 예, 이때까지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차하는 비용. 이게 트럭에다 이렇게 싣고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 내려놓는다. 내놓은 것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너무 쉽잖아요. 그죠? 원칙을 아니까. 이 제목만 딱 보면 의무로부터 벗어나는데 제목이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제목이 의미하는 게 셀러가 누가 매도인이 셀러가 분담하는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 그쵸? 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의무로부터 free 벗어난다. 언제? 요거는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alongside 선측에서.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은 F 조건은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쵸? C 조건만 빼놓고는. 그쵸? 예. 그래서 비용하고 똑같다. 선측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선을 사용한다. 부선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예. 만약에 배가 이렇게 항구 사정으로 접안을 못하고 부두에 접안을 못하고 이렇게 떠 있다. 그럼 이제 부선을 사용해가지고 그쵸? 조그만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들을 그죠? 예. 약간 부두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컨테이너 선박까지 그 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한다. 근데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죠?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다 포함시켜요?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그쵸? 예.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FAS 조건인데 만약에 부선을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그 부선 사용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에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물건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이 조건은. 이건 대개 뭐 곡물이나 뭐 시멘트나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벌크 화물들. 그죠? 근데 F 조건이니까 당연히 수출 통과는 매도인. 그쵸? 수출상, 수입 통과는 매수인, 수입상이 한다. 그 다음에 보험을 들면은 매수인이 든다. 왜요? 위험의 분기점 우리 알았잖아요. 그쵸? 위험의 분기점이 어디예요? 선측. 선적한 다음에 항해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에 들면은 매수인이 드는데 임의보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 쉽죠? 그죠? 예. 원칙을 아니까. 근데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인데, 예.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자꾸만,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운임은 후불 조건이다. 당연하죠. 예, 셀러는 선측까지만 비용을 내니까 운임은 누가 내는 거예요? 선적할 때까지 비용 포함해서 선적하는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운임은 바이어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체결을 해요? 바이어가 체결하는 거죠. 바이어가. 그렇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선박을 지정, 노미네이트 해가지고 셀러인, 매도인이 여러분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너무 쉽죠? 원칙 6가지 딱 기억하니까. 그럼 뭐예요? 원래 저기 인가텀지에는 저 10가지 의무가 기재가 돼 있잖아요. 우선과 관련된. 나머지 4가지는요. 그거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한 얘기만 써 있어요. 당연한 얘기. 예.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선측 인도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FCA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와가지고 여기다 내려놨다가 여기다 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트레일러가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딱 서 있으면 이렇게 그 크레인이 이렇게 바로 올려 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려놓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할 때는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 터미널에서 바로 그냥 갖고 가서 바로 올려버리니까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
그래서 FCA 같으면은 뭐 아무데나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비행기로 나갈 때 공항 지정하지만 배로 나갈 때 그때는 뭐 여기를 지정을 해도 되고 선축을 지정해도 되고 뭐 셀러의 공장을 지정을 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창고를 지정해야 되고 다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라.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일 많이 좋은 일 생기시고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점상 치시기 바랄게요. 주식하시나요? 예, 저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별로 성적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점상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네.